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대통령실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뭐 재난대책비 같은 거 다 깎고 그리고 특히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해서 앞으로 마약 수사, 범죄 수사 못한다.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이미 마약 우리 허영 예결 네. 간사님도 밝혔지만 마약 수사 지원비가 1,000억 원 이상 증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어요. 네. 1,000억? 예. 아. 근데 보니까 뭐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의혹을 오히려 대통령실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세관에서 세관 마약서 공무원까지 하려고 껴가지고 했는데 마약을 지금, 대량으로 들여왔다는 밀수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수사를 억눌렀다 대통령실이 예.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뭘? 그 지금 상설특검하게 생겼는데. 예, 형사특검하게 생겼구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이에요. 마약 수사에 대한 네. 지원금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네. 그 부분은 그래서 국민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재난 관련된 돈도 네. 이 연 평균을 내보면 안 쓴 돈이 거의 1조 5천억씩 쌓여 있어요 예비비가. 안 쓴 돈이. 안 쓴 돈이. 예, 예. 그래서 예비비를 되게 많이 편성했고 예. 대부분 많이 안 써서 예. 예비비의 그런 항목들을 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상 재난 재난 대비 혹시 뭐 갑자기 눈이 많이 갑자기 와서 눈이 하우스가 많이 막 무너지거나 그렇죠. 이런 데는 긴급 투입되는 그런 그런 걸 자금들. 예비비로 놔둬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 그 돈들 중에 매년 한 1조 이상의 금액을 안 써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몇 년을 지켜봤더니 안 쓴 정도의 그럼 불용액이니까. 깎을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비비를 땡겨서 순방을 갔잖아요. 뭐 여러 뭐 의혹들도 여러 비판들을 받고 있는데 예.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깎은 거는 특경비, 특활비 등 소명이 안 되는 돈, 네. 그 소명이 되는 부분은 안 건드렸고 예. 소명을 계속 하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소명하면 증액할 수 있다. 증액한다는 원복할 수 거예요.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예비비의 경우도 지금까지 사용했던 규모를 기준으로 불필요하게 편성됐다고 보인 부분을 깎은 거지 네.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예. 중앙일보 오늘 정치면 하단에 보니까 국회는 안 깎았다. 예, 특활비를 그 딴 데 뭐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다 싹 깎으면서 민주당이 국회는 안 깎았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국회는 특활비가 9억 8천이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실 82억, 검찰 앞서 말씀 80억, 경찰 131억, 감사원 60억 뭐 이런데 국회는 9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이미 깎은 건가요? 국회는 특활비가 예전에 특활비가 문제가 됐을 때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인데 예전엔 상임위원장들도 특활비를 받았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네. 홍준표 이런 분들이 그걸로 뭐 집에 갖다 집에 줬다. 갖다 줘 집 샀다 뭐 뭐 이런 그런 나쁜 저는 네, 생활비로 저는 썼다. 구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상임위원장 특활비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삼선 서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손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특활비가 있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쓰는 특경비는 185억이던데 네. 이건 대체로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특정 업무 경비라고 저도 조금 받아요. 한 달에 조금씩 받는데 네. 주로 이제 상임위원들 밥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회의 늦게 끝나면 밥을 사달라든지. 야식비? 뭐 그러면 저희 그 돈으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예. 근데 그건 다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업무 경비는 급여처럼 나와요. 급여처럼, 급여처럼 나와서 예. 필요한 증빙들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일종의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일종의 이제 회사에서 주는 법카 같은 급여적 성격이죠. 급여적 예. 성격이다. 예. 그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회는 감액권을 갖고 있는 일단 깎을 수는 있고 헌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증액은 안 정부가 돼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네. 그러면 지금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내는 현재 이제 감액한 것만을 가지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정부가 뭔가 수정안을 가지고 예. 오면 논의할 수 협의를 하겠다라고 예. 얘기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는 감액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네. 통상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요. 정부가 한 600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갖고 왔어요. 네. 그럼 저희들이 쭉 보고 불효한 거, 네. 불급한 거 네. 이런 것들은 깎습니다. 네. 그럼 600조에서 만약에 4조를 깎았다. 네. 그럼 4조의 버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600조라는 걸 짤 때는 세입에 기반해서 짜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있는 거죠. 예. 그럼 4조를 깎아요. 그다음 4조를
증액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예. 600조를 그냥 유지한다고 정부가 계속 네. 고집 피울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4조를 깎아 그럼 4조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세입 기반으로 600조가 예, 예. 가능하니까 4조를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넣는 거예요. 그 4조의 룸에 안에. 네, 룸 그래서 안에서. 저희가 작년에 넣었던 게 예. 지역 화폐. 화폐를 3,500억을 넣고 예. 뭐 새만금 예산을 한 예. 400 몇십억 넣고 예. 이런 식으로 넣은 거예요. 예, 저희 예. 우리당 거를. 예. 여당은 여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걸 걸 넣고, 넣고. 이런 식으로 4조를 채워요. 예. 일단 그래서 깎은 다음에 서 생긴 룸 안에다가 네. 필요한 예산들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됩니다. 아. 1차적으로 지금 깎은 거예요. 예. 깎은 거고 예. 그럼 룸이 생긴 거니까 네. 이제 물론 정부는 깎은 게 깎아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처음엔 그런데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중에 통상적으로 안 쓰는 정도의 돈 원래 예. 계속 몇 년 동안 안 써왔던 돈 이런 건 사실은 깎아도 크게 막 타격을 받거나 그런 건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룸이 생겼으니까 이제 룸을 어떤 금액들로 이제 채워 넣느냐의 협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네. 대왕고래. 대왕고래. 석유가 나온다. 예. 예, 그 석유 탐사 그 시추하는데 시추봉 하나 꽂는데 100억 해서 5개를 꽂아야 돼서 500억이 필요하다. 일단 그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실제로 기자들이 많은 취재를 통해서 사실 거기 석유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방점이 찍히는데 요 예산도 증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협상이 가능합니까? 협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뭐 정부가 하겠다는 사업이고 정부가 우리는 확실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예산을 0으로 국회가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까지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 하더라도 또 뭔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예 완전히 못 하겠다. 난 정부 말을 하나도 안 믿어.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많은 기자들의 취재와 그 아브레오 박사의 황당한 이력과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헛돈 아닌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설령 거기 석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건 어디가 안 가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고 정말 필요할 때 진짜 세게 나온다고 할 때 그때 파도 늦지 않은데 지금 막 여러 가지 경기도 그런 어려운데 것들이 가만히 되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걸 파서 팠는데 없어. 그럼 정부도 좀 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조금 깎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권한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늘릴 수도 있으면 네.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깎는 권한은 있지만 늘리는 권한은 없다 보니까 항상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주고받기. 그러니까 아마 원사이디드하게 협상이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여지는 있는 거다. 이번 주가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12월 21일 날 예산 협상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23일, 예. 12월 23일. 예. 그러니까 넘긴 적도 많았죠. 넘긴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는 이제 감액했던 것과 증액할 것들 이런 걸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네. 협상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세금 진짜 피땀 어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알토란 같이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건 다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등록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네.